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일에서 이제 월요일로 시간표가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짧은 시간에 좀 강의를 여러 번 들어야 된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오늘 강의는 조금 가급적 좀 짧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느껴지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뭐 마지막 강의까지 가급적이면 시간을 조금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마스예요. 마스는 뭐가 합쳐진 거냐면은 MA 이걸 갖다 미리암페어라 그래요. 미리암페어랑 S랑 합쳐져서 마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S는 뭐냐면은 초예요. 시간 할 때 초. 그래서 세컨드라 부르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영어로 hour, 그 다음에 분이 minute, 그 다음에 초가 뭐죠? 세컨드. 한마디로 MA, 이 미리암페어랑 초랑 합쳐서 마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미리암페어는 뭐냐면은 엑스레이의 광선량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캐소드에 따라 달라짐. 아까 쏘는 부분 거기서 얼마나 많은 양의 광선을 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많이 쏴도 잠깐만 쏘는 거면 어때요? 그러면 광선량이 많지가 않겠죠. 근데 적게 쏘더라도 오래 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광선량이 많겠죠. 그래서 이 미리암페어는 얼마나 쏘느냐, 얼마나 많이 쏘느냐, 이 광선량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S가 같이 붙는 겁니다. 해당 광선량을 얼마 동안 쓰느냐가 중요. 이것이 총 광선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광선량은 특정한 광선량을 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몇 초 동안 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 광선량을 따질 때는 마스로 따집니다. MA 미리암페어 곱하기 시간, 아까 세컨드라 그랬죠. 그래서 마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100 미리암페어를 갖다가 0.1초 썼으면은 이게 S가 되고 이게 미리암페어가 되죠.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마스는 10이 됩니다. 기계는 보통 최대한 MA를 높여서 이제 세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스가 우리가 200으로 쏜다. 그러면 MA를 높이고 S를 줄여갖고 200을 만들면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동물은 움직이잖아요. 그쵸? 동물은 움직이기 때문에 광선량은 높이고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시간을 뭐 5초, 10초 주면 어떻게 돼요? 동물이 그동안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0.1초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하는 게 좋고, 보통 그냥 마스 값을 갖다가 한 번에 세팅해서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자, 마스는 광선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스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투과하는 광선량이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제 세기였지만 이번에 광선의 양인데, 광선의 양이 많아요. 광선이 많이 내려쬐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그냥 투과해버려요. 뼈든 살이든 다 투과해버리니까 마찬가지로 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가 높으면 광선의 양이 많아서 투과가 많이 되니까 너무 까맣게 나온다. 자, 마스가 너무 낮으면은 광선의 양이 적죠. 그쵸? 시간이 짧든지 미리암페어가 적든지 어쨌든 뭐든 적어서 너무 낮으면은 광선의 양이 적어서 투과가 잘 안 돼요. 통과가 잘 안 되니까 하얗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마스가 높은 거, 요거는 마스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마스가 높을 때는 KVP가 높은 것처럼 까맣게 나오고, 마스가 낮을 때에는 투과가 잘 안 되니까 하얗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까맣게 나와버리면은 해석하기 어렵고, 하얗게 나와버리면은 또 해석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적절하게 마스를 주니까 요 뼈인데도 구분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뼈가 까마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뼈가 까마면은 사람 골다공증 비슷하게 뼈 자체가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뭐 신장에 문제가 있든지 그렇게 되면은 약간 골다공증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뼈가 까맣게 나오거든요. 뼈는 하얘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고 뼈가 왜 이래? 얘 무슨 문제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대로 찍었으면 정상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찍은 사진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은 수의사는 완전히 오진을 하는 거예요. 얘 뼈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어디 신장에 문제가 있나? 호르몬에 문제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스를 갖다가 제대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배웠는데 지금 이제 배운 게 이 중에서 이런 게 이제 노출 조건이라는 거예요. 노출 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스레이 찍을 때 노출 조건을 잘 조정해 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마스, KVP, 시준기, 콜리메이터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얘가 엑스레이에 적당한 수준으로 노출하게 돼서 사진을 잘 찍어주세요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병원별 KVP 마스의 기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일하고 있던 오클라호마 동물병원에 있던 데인데, 자 보세요. 이건 얘네들은 이제 파운드 단위를 쓰다 보니까 킬로그램으로도 나와 있어요. 얘가 6kg짜리 푸들인데 흉부를 찍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흉부, 소락스가 흉부거든요. 소렉스에 6kg니까 이 정도 되죠. 그러면 KVP 85, 마스 5.0으로 조절하면 돼요. 되게 쉽죠? 이건 복부예요. 자, 복부 30kg짜리 개를 찍는다. 그러면 어때요? 요범이죠. 85kVP, 마스 7.5로 조절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흉부나 복부뿐만 아니라 펠비스, 스파인 이런 데는 뼈거든요. 척추라든지 아니면 엉덩이 뼈라든지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개나 고양이, 얘는 체중별로 돼 있지는 않고 작은 개나 고양이는 이 정도로 찍어주세요. 뭐 중간 크기나 큰 개는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고, 만약에 근데 강아지도 어떻게 사람은 생긴 어떤 형체나 이런 체형이나 이런 게 조금씩 비슷하죠. 근데 강아지는 체형이 어때요? 치와와나 불독을 봤을 때 어때요? 뭐 치와와나 불독 말고 가령 뭐 그레이하운드 같이 코가 뾰족한 애들도 있죠. 몸은 마르고 그런 애들이랑 불독을 봤을 때는 어때요? 체중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흉부의 크기라든지 팔다리의 길이라든지 전체적인 체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막상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조건에 맞춰서 딱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 뭔가 하얗고 까만 부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노출 조건을 조금씩 바꿔도 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찍었더니 요거에 맞춰서 찍었는데 너무 장기가 대비도 안 되고 장기 구분도 안 되고 너무너무 좀 까맣게 나왔다. 그럼 어때요? KVP를 조금 낮추면 되겠죠. 85면 80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진이 더 괜찮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찍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KVP나 마스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배운 게 이제 노출 조건이에요. 노출 조건에 맞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찍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는 실질적인 촬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레이는 어때요? 흑백이죠, 그죠? 까맣고 하얀 것의 조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흑백 TV를 봤을 때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죠. 그냥 까맣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까만 거, 하얗게 나오는 것도 약간 회색에 비슷하게 하얀 거, 그쵸? 그런 명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흑백 텔레비전을 봐도 구분할 수 있어요. 엑스레이도 흑백이긴 하지만 명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시꺼먼 것도 있고 덜 까만 것도 있고 그 음영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까맣고 더 하얀 것을 통해서 구분하는 게 이제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이제 까맣다는 표현을 이제 안 쓰고 약간 속된 말로 테크니션이나 수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탔다 그래요. 탔다. 네, 새까맣게 탔다는 거죠. 탔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까맣게 나온 거예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라디오 루센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루센트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뭐가 이게 투과하고 맑고 이런 걸 루센트라 그러는데, 이렇게 까맣게 나온 걸 루센트하다 그러고 하얗게 나온 거를 오페크하다 그래요. 이게 오페크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아주 오페크한 거죠. 이렇게 하얀 거는, 이렇게 까만 거는 아주 루센트한 거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식 명칭이지만 대부분 뭐 하얗다, 까맣다, 그 다음 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무 하얗다는 뭐라 부를까요? 너무 밝어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뭐 적당히 알아듣고 하면 되고. 자, 엑스레이는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까맣고 더 하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영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가스가 있는 거는 새까맣게 나와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흉부고 여기가 폐예요. 폐는 가스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까맣게 나오고 여기 밖에 지금 강아지의 몸 밖에 뭐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 여기 공기밖에 없어요. 공기도 가스니까 가스가 있는 부위, 공기가 있는 부위는 그냥 새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스가 있는 부위는 까맣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지방이 있어요. 지방. 이게 지방이에요. 이런 애들이 지방인데, 뱃속에는 내장 지방도 있고 피하 지방도 있고, 특히 여러분들 고양이 찍게 되면은 지방이 되게 많아요. 지방은 어떤 색으로 나오냐면 이 가스보다 약간 덜 까만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가스보다는 훨씬 덜 까맣죠, 그쵸? 그래서 대부분은 조금 시꺼멓게 나오지만 조금 덜 까맣게 나오고, 자, 연부 조직이라든지 우리 몸에 물이 있는 부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에 70%가 물이니까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어요? 방광. 소변이 있는 방광은 물로 차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 혈액 자체도 다 물이고, 그죠? 그런데 혈액은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기관으로 치면은 방광은 이제 보이겠죠. 그쵸? 그래서 물이랑 연부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살이 연부 조직이에요. 이런 살이 다 연부 조직이고, 아니면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우리 몸에 말랑말랑한 그런 조직이나 기관은 다 연부 조직이에요. 요거는 연부 조직이랑 물은 음영이 같아요. 지금 소프트 티슈가 연부 조직인데 플루이드가 물이고, 그래서 물이 있는 거나 아니면 연부 조직은 다 이런 식으로 지방보다는 조금 하얗게 나옵니다. 조금 하얗게 한 요 정도 색깔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 조금 더 하얗고, 자, 그 다음에 미네랄이 있어요. 미네랄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뼈예요. 뼈는 그거보다도 더 하얗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일 하얗게 나오는 게 뭘까요? 금속이에요. 금속. 그래서 동전상 키면 여기 하얗게 나옵니다. 그죠? 지금 요거는 조영제를 넣은 건데 조영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어쨌든 쇠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조영제는 새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음영을 구분하는데 5개로 구분합니다. 가스 아니면 공기가 제일 까매요. 자, 그럼 한 요 정도로 까맣게 나오면 여기 공기가 차 있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죠? 지방이 한 요 정도로 까맣고, 그 다음에 연부 조직이나 물은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뼈는 새하예요. 이렇게 새하얗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쇠나 아니면은 그 조영제 같은 게 있으면은 아주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요쪽부터 요쪽까지 까맣게 탄 거에서 하얗게 밝은 걸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리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리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기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엑스레이 촬영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일단 엑스레이는 반드시 2장 이상을 찍습니다. 직각이 되는 두상을 촬영. 제가 이제 뒤에 넘어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시스템 나가서 엑스레이 찍는 거 봤죠? 한 장 찍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2장을 찍어요. 사람은 한 장만 찍고 끝나는데 동물은 2장을 찍어요. 앞에서 본 거랑 옆에서 본 거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말하는 명칭이 다른데 반드시 적어도 2장. 보통은 3장을 많이 찍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고자 하는 부위를 중앙에 놓고 촬영한다. 당연히 그렇죠. 아까 엑스레이 빛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가에서 찍으면 어때요? 제대로 촬영이 안 돼요.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은 중앙에서 찍어야지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부위를 잘 확인할 수 있겠죠. 정자세로 촬영.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움직인다든지 자세가 이상한 상태에서는 엑스레이 촬영이 잘 되지 않고, 노출 조건을 잘 조절하여 촬영. 노출 조건이 아까 뭐라 그랬죠? KVP, 마스, 그 다음에 요거 조절해서 콜리메이터를 조절해서 그 몸 안에 상 안에 몸이 쫙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조절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노출 조건이라 그랬는데 노출 조건 조절 잘해야 되고, 이게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촬영자 보호. 엑스레이는 방사선이기 때문에 그 일본 후쿠시마 방사선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됐죠? 그게
바다를 오염시켜서 물고기도 오염되고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까지 오염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 식으로 방사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계속 농축이 돼 있고 일단은 이제 오염이 되면은 제거가 잘 되지도 않고 약간 중금속이랑 비슷하게 그 다음에 자꾸 노출이 되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노출이 되면은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종양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좀 무서운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엑스레이로부터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찍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옆방에서 찍죠. 옆방에서 찍고 마이크로 자 숨 들이마시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상 찍는 사람은 괜찮아요. 차폐가 다 돼요. 그냥 벽을 통해서. 근데 동물은 보정을 옆에서 해줘야 되죠. 보정을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잡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엑스레이를 조금은 쬐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쬐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차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요건 뭐라 그랬죠? 항상 두 장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직각이 되는 두 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자, 하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는 앞에서 찍는 거고 하나는 옆에서 찍는 거예요. 자, 지금 강아지 봤을 때 얘는 어디서 찍은 것 같아요? 눕혀놓고 광선을 위에서 때린 것 같죠? 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눕혀놓고 그죠? 얘는 어떻게 한 것 같아요? 팔이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은 거죠. 옆으로 눕혀놓고 광선을 이쪽에서 때리고 그죠? 그래서 옆으로 누운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레터럴이라고 불러요. 이제 뭐 횡화위라고 불러. 횡화위. 말이 너무 어렵죠. 횡화위도 그렇고 레터럴도 그렇고 둘 다 어려운데 뭐 고르라면은 횡화위 뭐 글쎄요.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횡화위라고 외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횡화라는 거는 옆으로 횡이 가로횡이죠. 와가 누울 와자고 가로로 누운 상태에서 찍었다는 거예요. 찍었다는 거. 그렇게 되고 이게 첫 번째 횡Y고 두 번째는 VD라는 게 있어요. VD. VD는 등을 대고 누운 거예요. 얘 지금 등 대고 그냥 확 뒤로 널브러진 거죠. 이거 조금 잘못 썼네요. 제가 도소 벤트랄이 아니고 벤트로 도살이에요. 그래서 벤트랄이 뭐냐면은 배가 벤트랄이에요. 벤트랄. 도소가 등이에요. 그래서 벤트로 도소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잘못 썼어요. 도소 벤트랄이 아니고 벤트로 도살인데 벤트로 빛이 배 쪽으로 들어와서 등 쪽으로 도살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광선은 위에서부터 쪼는 거죠. 이게 보통 VD라고 부르고 이제 복배상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또 어렵죠. 그래서 횡화위, 복배상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보통 병원에서 부를 때는 VD라고 많이 불러요. VD로 찍어주세요. DV로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VD, DV가 뭔지, 그 다음에 레터럴이 뭔지, 횡화위가 뭔지, 그리고 엑스레이 찍을 때는 이제 찍으라 그러면 이거 한 장만 찍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직각으로 된 상, 그러니까 하나 옆으로 누운 거랑 이렇게 누운 거랑 두 장을 찍어가야 됩니다. 직각이 되는 두 개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장을 기본적으로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별다른 얘기 없이 흉부 엑스레이 찍어주세요 하면은 지금 여기 흉부죠. 가슴이 있는데 이게 심장이고 이게 폐예요. 흉부를 갖다가 한 장, 두 장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직각이 되는 두 장을. 지금 촬영했을 때 사실은 왜 이렇게 찍냐면은 여기서 안 보이는 것들이 여기서 보이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안 보이는 것들을 이쪽에서 찍으면 또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각이 되는 두 상을 꼭 촬영하도록 얘기를 하고 이거는 지금 그 자두씨예요. 자두씨가 지금 장에 걸린 건데 이쪽에서 봤을 때랑 이쪽에서 봤을 때랑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땐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 분명히 약간 배 뒤쪽에서 지금 자두씨가 걸리긴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찍으니까 어때요 지금? 좌측에서 그쵸? 좌측에서 복숭아씨가
요걸 갖다 이제 대장인데 한 뭐 대장의 거의 이제 직장으로 넘어가는 끝부분에서 딱 어디 걸려있는지 정확하게 알죠. 그쵸? 그래서 이제 위치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상을 촬영을 하게 되고, 참고로 옆으로 누워서 찍을 때는 보통 어느 쪽 방향으로 찍냐면은, 우리가 옆으로 누우면 어떻게 누울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누울 수 있고 왼쪽으로 누울 수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찍습니다. 대부분은 별다른 주문이 없으면은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찍는데, 가슴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에 이물이 걸려서 찍을 때는 오른쪽 누운 거 한 장, 왼쪽 누운 거 한 장, 그 다음에 VD 이렇게 해서 보통 3장을 찍는 편이에요. 3장 찍는 편인데, 그런 주문이 따로 없으면은 오른쪽으로 누운 거 한 장, 그 다음에 이렇게 까디 집은 거 한 장, 그렇게 2장을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강아지 이제 찍고 있는 거예요. 찍고 있죠? 라이트 레터럴이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레터럴이 옆으로 누운 거라 그랬죠. 자, 그럼 라이트 레터럴이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누웠으면 라이트 레터럴이에요. 지금 강아지의 오른쪽이 땅이랑 닿아 있죠. 땅이 아니고 요 판이랑.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쪽으로 누운 거예요.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니까 이거는 우측 횡화, 오른쪽 횡화라고도 부르고 라이트 레터럴이라고도 부르고, 어쨌든 오른쪽으로 눕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광선이 이쪽에서 들어오죠. 이쪽에서 팍 쬐고 사진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찍으면은 사진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으로 누워서 찍기도 하고 왼쪽으로 누워서 찍기도 하는데, 이 가슴을 찍을 때는 오른쪽 한 장, 왼쪽 한 장 찍어요. 근데 이거는 수의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원래는 그게 원칙이지만 그냥 오른쪽 한 장만 찍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장을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수의사가 더 요청을 한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누운 거 한 장, 지금 얘 오른쪽으로 누웠죠? 반대쪽으로 이제 누운 거 한 장, 왼쪽으로 누운 거 한 장, 그런 식으로 찍으면 돼요. 그렇죠? 얘를 왼쪽으로 눕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은 다음에 요 두 사람이 이쪽에서 잡아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계속 이쪽에서 잡고 싶다 그러면은 머리를 반대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누운 게 되겠죠. 어쨌든 왼쪽이 판에 닿도록 하는 게 되고, 오른쪽 한 장, 왼쪽 한 장 찍는 이유는 뭘까요? 사진을 여러 장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 사진에서 보이지 않았던 거를 찾아내기 위한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자두씨, 복숭아씨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한쪽에서 누운 걸로 봤을 때는 잘 안 나왔는데 이렇게 까디 찍고 보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에서 찍었을 때는 뭐 지금 안 보이는데 왼쪽에서 찍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종양 같은 것들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한 장씩 찍게 됩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등을 대고 눕히면은 복배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까디 집으면, 그쵸? 그러면 판 위에 애기가 까디 집혀 있으면은 이거는 VD 복배상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보통은 요걸 트로프라 그런다 그랬죠? 트로프에다가 놓고 찍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 딱딱한 판 위에 올려놓고 찍기도 해요. 많은 동물병원이 이 트로프를 잘 안 쓰고 그냥 판 위에다가 올려놓고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 강아지 등이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죠. 그럼 얘네들이 이 상태에서 뒤집히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얘는 마취를 하니까 상관없고, 이건 지금 누가 잡아주고 있죠. 양쪽 다리를. 그래서 찍을 때는 양쪽 다리를 이제 지금 트로프에 했는데도 지금 강아지가 싫어하니까 양쪽 다리 이렇게 잡고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광선은 그럼 위에서 딱 떨어지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광선이 내가 누워 있으면은 광선이 이런 식으로 딱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정면에서 배를 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사진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 흉부를 이제 정면에서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찍다가 중요한 거는, 자, 내가 이제 찍었어. 근데 얘를 까뒤집어 놓고 찍었는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뒤집히면은 크게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말티즈라든지 푸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이가 들면은 심장병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소형견들은. 그러면은 심장병에 걸린 애들은 함부로 이렇게 까디집으면 애가 넘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찍냐면은 까디집고 찍지 않고 엎드린 채로 찍습니다. 그러면은 광선은 위에서 아래로 들어오는 거죠. 이쪽에서 광선이 들어오든 까뒤집어서 아니면은 엎드려서 이쪽에서 들어오든 어쨌든 빛은 투과가 되니까 사진은 비슷하게 나와요. 사진은 비슷하게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포즈로 찍는 게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장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뒤집힌 상태에서는 호흡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얘가 헐떡헐떡거린다든지 혀가 파래진다든지 혹시 잡고 하는데 그런 걸 보이면은 바로 수의사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때는 엑스레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아기를 정위치로 만들어 놓고 수의사한테 가서 얘 혀가 파래지고 헐떡헐떡거려요. 그러면은 그럼 산소방에 넣어놓고 조금 안정화시키고 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엎드려 놓고 하자 라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애기가 호흡이나 심장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뒤집힌 상태에서 찍으면은 애기가 넘어가서 사망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나죠. 호흡, 심장, 그 다음에 아니면 임신한 경우나 아니면 배에 물이 찬 경우에는 반대로 엎드린 상태에서 해요. 엎드린 상태에서 하고, 이거를 갖다가 자, 까디즘은 상태를 뭐라 그랬죠? VD라 그랬죠. 엎드린 상태를 DV라 그래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 VD가 벤트로 도살이라 그랬죠. 이게 V가 벤트로가 배라는 뜻이에요. 도살이 등이라는 뜻이고, 광선이 배에서 들어와서 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배에서 들어가서 등으로 나오죠. 위에서 쪼니까. 자, 얘는 어떻죠?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오죠. 그래서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온다. 등이 도사, V가 벤트럴. 그래서 DV라 불러요. 그래서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DV로 찍은 거랑 VD랑 찍은 거는 사진이 조금 달라요. 그거는 어쨌든 수의사가 판단할 문제고, 그리고 좌우도 바뀝니다. 그거는 나중에 좌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찍을 때 별 얘기가 없으면 DV로 그냥 찍으면, VD로 그냥 찍으면 되는데, 수의사가 얘는 꼭 DV로 찍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 안 좋으니까 DV로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꼭 DV로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애기를 이제 뒤집었다가 사고가 생기면은 큰일 나니까.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뷰는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우측 횡화, 라이트 레터럴 한 장 찍고 VD 한 장 찍고, 그래서 두 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옆으로 누웠을 때 위에서 광선이 쬐고, 마찬가지로 까뒤집었을 때 위에서 광선이 쬐고, 중요한 거는 앞뒤에서 이렇게 한 사람씩 보통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보통 앞뒤에서 이렇게 한 장씩 찍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옷도 안 입고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장갑도 안 끼고. 이 사람은 방에서 나가야 돼요, 빨리.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오른쪽에서 찍었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오른쪽 왼쪽을 구분을 해요. 왜냐면은 왼쪽으로 눕히고 찍은 거나 오른쪽으로 눕히고 찍은 거나 약간 비슷하게 사진이 나오다 보니까 얘는 R이 라이트예요, 라이트. 그래서 얘는 오른쪽에서 찍은 거다라고 이렇게 마킹을 같이 합니다. 조그맣게 뭐 이렇게 저기를 두든지, 아니면 요새는 이런 R을 그냥 이렇게 모니터에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요새는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눕혀서 찍은 겁니다 라는 걸 체크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고, 자, VD로 찍었으면은 좌우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좌우가 뒤집혀서 나와요. 그래서 VD로 이제 찍은 상태에서는 여기는 지금 오른쪽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가 오른쪽이지만 실제로는 왼쪽인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갖다가 L로 마킹을 하고 오른쪽을 갖다가 R로 마킹을 해요. LR을 둘 다 마킹할 레프트, 라이트를 둘 다 마킹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기가 왼쪽이면 여기는 오른쪽이겠죠. 그리고 얘도 지금 마킹을 잘못한 거예요. 왜? 지금 몸 쪽에 약간 겹쳐있죠. 요 새까만 데다가 마킹을 해야 돼요. 몸이랑 겹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마킹을 해야 되고, 자, VD로 찍었을 때는 레프트가 이쪽이다. 그러면은 아까 DV로 촬영한 것도 있다 그랬죠. DV로 촬영했을 때는 레프트는 안 뒤집히고 이쪽이 돼요. 그래서 DV로 찍었을 때랑 VD로 찍었을 때랑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여러분이 이 마킹을 잘 해줘야 됩니다. VD로 찍었을 때는 좌우가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 뒤집히지만 DV로 찍었을 때는 여기가 라이트예요. 여기가 오른쪽이 돼요. 이런 식으로 뒤집히지 않는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했던 거 방사선 부분 살짝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조금 수강해야 될 게 외과에서 조금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천천히 잘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